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자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 베트남 시간으로 7시, 한국 시간으로 9시쯤 예전에 통화를 했던 구독자님이 연락이 왔어요. 요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내가 한국어 공부를 끝내고 전통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상황인데 우연히 인스타에서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진을 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쿨하게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가 왔는데 저는 그냥 한결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건 국제결혼에서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특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인데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혼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한 분들조차 결국에는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제결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남자의 나이입니다. 나이. 뭐 한 30대, 4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놔둬도 잘 굴러가요. 근데 진짜 문제는 40대 중반부터. 아까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신부가 몇 살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2005년생이래요. 그리고 한국 남자분은 40대 후반. 그냥 딱 봐도 27, 8살 차이 나고 사실은 딸뻘이에요. 딸뻘. 이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딸뻘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본인도 정상이냐. 그리고 내 나이 40대 후반인데 베트남 여자랑 5년에서 10년만 살아도 이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구독자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참는다고. 제가 더 이상 해줄 얘기 없으니까 전화 끊자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국제결혼에서 이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나이 차이도 한몫하지만 사실은 은연중 나도 모르게 베트남 아내를 하대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상담했던 구독자님도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가불관계의 거래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래요. 대부분 베트남 여자를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래로 본다는 거죠. 어린데다 동남아시아 여자인데다 뭐 복합적이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국제결혼 하러 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마인드로 오는데 결혼 생활이 한편으로 잘 될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한국에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나이가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아내를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남자들, 세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분도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27, 8살 차이 나는 여자를 선택했을 때 그 자체로 이분도 정상적인 범주는 아닌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 뭐 30대 고르려고 했는데 외모를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 없어서 내려가다 보니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결혼 생활이 될까요? 그분 60이 되면 여자분은 겨우 30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아이는 초등학교쯤 다닐 것이고 남편은 신부가 원하는 만큼 성생활 못 해주는 게 해반이고 와이프는 한창 성욕이 올라올 때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 밖에 나가서 바람은 안 피더라도 남편하고 피지컬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이유는 없는데 밖으로 도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건 한배 부부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죠. 왜? 나이 30이면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60살짜리 남자 뒤치다거리 하느니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새 인생 살 것 같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한국에 있는 한배 커플의 상당수가 이 포지션에 있어요. 특히
20살, 25살 이상 차이 나는 커플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또 두 번째, 이 멸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상대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국제 결혼한 한국 남자들이 취하는 텐션이에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저도 안 그런 듯 하지만 은연중 나와요. 현실이 그래요. 이 베트남 여자들이 느끼는 이 멸시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듣다가 저 발언은 되게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이미 생활화돼 있고. 그렇지만 이런 그 멸시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쌓이면 언젠가 베트남 여자도 폭발을 한다는 거죠. 보통 그 시기가 영주권을 딴다든지 국적을 딴다든지 이런 시기에 이혼하고 맞물려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과연 베트남 여자만 탓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이유. 한국도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이혼하자고 하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베트남 여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베트남 여자니까 30만 원, 50만 원 주면 집에서 밥 해주고 살림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국 남자들 처음에 베트남 여자 아내로 데려올 때 생각 잘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말 들어보면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아내 용돈 한 30만 원 50만 원 주고 생활비는 내 카드로 다 계산한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내인데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왜 40대 후반부터 결혼의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뚫린 입이라고 입으로 똥 싸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에서 문신한 여자는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여자는 성향이 안 좋고 또 그런 여자는 술집 여자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젊은 20대들한테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 물어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물어볼 생각 자체를 안 할걸요? 그냥 잘 알지 못하면서 본인이 인생 살면서 가져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속단해버리고 그런 기준으로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다른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부류가 대부분 20대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한국에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나와 결혼하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결혼 후 본질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상담했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27, 8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과연 한국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할 것 같아요? 다 쳐다봐요. 한배 부부들이 뭐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주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커플들이 선입견을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 한국 남자 나이가 30대나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40대 후반 넘어서잖아요. 그분 정년이 굉장히 짧아요. 몇 년 일하고 정년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뭐 58세, 60세, 65세 이렇게 정년을 연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 1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 이 돈 때문에도 많이 헤어져요. 그리고 국제결혼 하러 오시는 분들 꼴랑 1,000만원, 2,000만원 준비해서 와서 한 번에 털어놓고 막상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는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런 일들로 많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나이 차이, 그 다음에 이게 꼭 돈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멸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 보통 보면 남자가 5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면 경제적으로 쭈그라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40대 때 한창 일할 때는 돈도 잘 벌고 그러지만 50대 넘어서면서 그때까지도 자리를 못 잡은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아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한국 남자가 없어도 될 만큼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냥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이혼이라는 것도 한국 남자 입장만 들어보면 베트남 여자가 진짜 나쁜 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혼의 단초는 한국 남자가 먼저 제공하는 것 같아요. 국제결혼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생활 하는데 피해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또 지속적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혼을 바라는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또 돈 가지고 쫀쫀하게 몇십만 원 주면서도 아껴 써라 그러고 마누라한테 돈 100만 원 주는 거 벌벌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부터 베트남 아내랑 가치관 차이를 많이 보이고 또 실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부부로서는 의미가 없죠. 이런 사실들 때문에 사실은 국제결혼 커플이 많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